네, 세차한자님이 오늘 준비하신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저희 형이 지금 미국에 출장을 가셔가지고 형이 청소 좀 해주면 뭐 넉넉지 않게 돈 준다 해서 형 집에 갔는데 이제 사진을 보내드린 상태였고 집이 저 혼자 도저히 청소를 못하겠다 판단해서 저희 둘째 형이랑 연락을 해가지고 형이랑 같이 가서 청소하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형이랑 청소 다 하고 이제 저녁에 술 먹으면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제 형 방에 뭐 사특한 게 있다고 해서 거기서 국도 했고 또 이제 저희 첫째 형 지금 집 상태 보고 이제 저희 가족 내력이랑 그런 걸 잘 몰랐던 건데 그런 것도 아는 게 있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겪은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자, 지금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 드릴 얘기는 이제 저희 첫째 형에 대한 얘기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에서 신병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정신병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제 구독자분들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일단 저희 첫째 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가족이 첫째 형, 둘째 형, 저 동생 이렇게 있는데 첫째 형이 어릴 때부터 성격이 좀 남달랐어요. 뭐라 그럴까. 분노를 잘 안 하시는데 한 번 딱 분노가 터지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고 뭐 옛날에 같은 경우 일화를 얘기를 들어드리면 저희가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첫째 형은 교회를 가기 싫다 해가지고 부모님이 강제로 교회를 데리고 가자 했는데 그게 싫다 그래가지고 이제 형이 어느 날은 집에서 그냥 칼을 들고 교회로 가가지고 목사님을 협박한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런 정도로 한번 화가 핀트가 나가면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어릴 때는 그랬다가 이제 점차 나이가 먹어가고 대학생이 되고 하면서 그런 게 좀 많이 사라졌어요. 많이 사라졌는데 20살이 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좀 부적응을 하더라고요. 적응을 못 해가지고 보통 자기 전공이 있으면 그 전공 쪽으로 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노가다판이나 그런 걸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형이 선택한 거니까 저희가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냈었는데 이게 아마 발생한 거는 한 3년 전인 것 같아요. 3년 전에 제가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두 층 위에 저희 첫째 형이 살고 있었는데 제가 주기적으로 찾아갔어요. 형한테 그땐 가까우니까. 그래도 그때까지는 집이 좀 깨끗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어이구 형도 그래도 혼자 살고 있는데 나름 깨끗하게 하고 사는구나 그러고 별로 신경을 안 썼다가 이제 형이 다른 아파트에 신청을 해서 당첨이 돼가지고 이제 이사를 간다고 해서 저희 형제들끼리 도와주려고 집에 갔는데 집이 엄청 더럽더라고요. 뭐 이거는 그냥 보통 더러운 걸 넘어서 이제 흔히 저희가 유튜브에 보면 뭐 쓰레기집 해서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이 더러워가지고 심지어 그걸 이사하는 당일날까지도 그걸 청소를 안 해서 이사 도와주시는 업체의 사람들이 막 저희한테 욕을 하면서 아니 이렇게 됐는데 이사를 어떻게 하냐 그럴 정도로 더러웠었거든요. 근데 뭐 남자 혼자 사니까 더러울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저희 형이 원래 또 청소를 잘 안 하는 성격이고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사건이 일어난 게 얼마 안 됐어요. 불과 한 달?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형이 저한테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자기가 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형이 건설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랬는데 형이 저한테 집키랑 차키를 주면서 너가 차랑 집 좀 관리해주고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이니까 시동 한 번씩만 걸어주고 집은 형이 돈 줄 테니까 청소 조금만 해줘라 이러길래 응 알았다 뭐 청소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형은 이제 미국으로 가셨고 그 다음날 5시 퇴근해서 이제 형 집에 갔어요. 도착했을 때가 6시였고 청소하고 10시쯤 딱 끝내서 집에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베들람님한테는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누가 봐도 일단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이 생겼더라고요. 일단 냄새는 근데 또 신기하게 냄새는 안 났는데 당황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어디서부터 청소를 해야 되지라는 생각도 안 들고 그냥 막연히 거기 가만히 서가지고 일단 봤어요 집을. 화장실에는 뭐 머리카락 천지고 일단 바닥에 음식물이랑 또 여기저기 시켜 먹은 거 쓰레기들이 가득했고 침대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형이 침대는 또 2층 침대여가지고 침대까지는 그래도 사람이 잘 수 있을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런 공간 말고는 그냥 진짜 발 하나 디딜 틈도 없는 그런 쓰레기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청소를 해보려고 이제 청소를 했는데, 이거는 저 혼자 했다가는 한 달이 돼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이제 둘째 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둘째 형한테 전화해서 형, 내가 첫째 형이 지금 청소를 해달라 해서 형 집에 왔는데 집 상황이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랬더니 둘째 형이 전에도 더러웠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니 그 전보다 지금 더 심해졌다, 이거는 정신병이다, 이 정도면은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형이 알았다, 그러면 내일 형이랑 같이 가보자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저희 형이 정신병 이력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성인 ADHD라고, 이제 뭔가 하나에 집중을 못하고 이거 깔짝하고 저거 깔짝하고 그런 정신병인데, 이거를 알게 된 것도 이제 저희 코로나 때 저희 형이 약을 주기적으로 정신병원에 가서 타 먹어야 되는데, 형이 그때 코로나에 걸리셨는데 이제 약을 타러 갈 날짜가 돼가지고 제가 대신 타러 갔어요. 형이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제 동생 된 입장으로서 궁금하더라고요. 저희 형이 왜 정신병원에 다니나 해서 그때 의사 선생님한테 사정을 말씀드리고 설명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뭐 한 가지에 집중을 못하고 좀 충동적인 성향이 강하고, 하나를 집중하면 그 하나를 집중 못하고 다른 걸 못하는 그런 정신병이다라고 해가지고 가족들이 좀 챙겨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저희가 형제들끼리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첫째 형을 조금 우리가 챙겨주자 해서 챙겨주고 있었는데, 이제 형이 이사를 하고 나서 저희가 집이 서로 멀어져가지고 차 타고 한 3, 40분 걸리는데, 보통 퇴근하고 30분 걸리는 거리를 거의 뭐 매주 아니면 매일 그렇게 찾아가긴 힘들어요, 솔직히 형제라도. 그래가지고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형이 가끔씩 뭐 저희 집에 놀러 오거나 그래도 뭐 옷도 깔끔하게 잘 입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나름 괜찮게 사는구나 싶었는데, 둘째 형한테 이번에 그렇게 전화를 해서 둘째 형이랑 같이 갔는데, 둘째 형도 보더니 아, 저번보다 더 심해졌다, 이거는 어떻게 사람이 여기서 살았냐, 이거는 형이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저랑 형이랑 청소를 하다가 도저히 사이즈가 안 나와가지고 청소 업체에 의뢰를 했어요. 제가 사진 같은 걸 보내드리면서 이거 얼마 정도 견적이 나올 것 같냐 이러길래, 저는 한 100만 원 정도 나오면은 그냥 제 돈으로 내고 그냥 청소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청소 업체에서 이 정도 쓰레기 양이면은 한 400은 줘야 된다 그러길래 400은 저도 조금 부담이 많이 가가지고,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하고 일단 포기를 하고, 그거는 이제 저랑 형이랑 또 형수님이랑 해가지고 한 3주를 매일 퇴근하고 형 집에 가서 청소를 했어요. 청소를 하고 이제 그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를 저희가 다 치워서 결국은 이제 말짱한 집을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청소를 다 끝내고 이제 저희가 이제 후련한 마음으로 제가 형한테 형, 그럼 우리 이제 이거 다 끝났으니까 술이나 한잔 하자, 형네 집 가서 해가지고, 원래도 저 형이랑 자주 술 먹었으니까 가서 얘기를 하는데, 저가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이제 지금 저희 아버지는 원래 제 친아버지가 아니고 이제 양아버지신데, 지금 저희 형제들, 그러니까 저희 첫째 형, 둘째 형이 아빠의 아들이고, 저는 이제 저희 엄마 쪽 아들인데, 이제 두 분이서 재혼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가족이 된 건데, 지금 현 양아버지가 전에 계시던 전처분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전처분이 뭐 돌아가셔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혼을 하셨던 건데, 형들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뵈러 가시는 것 같아요, 그 어머니란 분을. 저는 몰랐던 얘기인데 지금 현재 어머니도 모르시고, 근데 뭐 만나러 가시는 건 뭐 가실 수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술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엄마가 비구니였다라고 하길래, 비구니가 그 혹시 여자 스님 말하는 거냐 그랬더니 맞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왜 비구니셔 그랬더니, 이제 엄마의 엄마, 그러니까 할머니가 원래 무당이셨대요. 근데 무당이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당이 이제 돌아가시거나 그러시면은 그 신을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그 신을 받을 대를 잇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걸 받기 싫으셔서 어머니는 이제 비구니가 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거기까지도 이해를 했어요. 아, 그럼 어머니가 비구니가 되셨으면은 그 신이 보통은 그러면 그 다음 대에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대를 생각해보면은 이제 저희 형들이죠.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작년쯤이래요. 저는 몰랐었거든요. 뭐 아버지가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런 거에 또 엄마가 얘기를 들으시면 기분 나빠하신다고 안 해주셨던 것 같은데, 형이 이상해진 시점이 할머니가 돌아가신 시점이랑 얼추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형이 생각할 때 저게 신병 같냐 그랬더니, 확실하진 않은데 정신병이 ADHD가 있다 해도
이 ADHD를 갖고 있던 거는 한참 됐고 병이 코로나 때부터 갖고 있었으니까 약도 주기적으로 먹어서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됐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시점부터 지금 1년 만에 집이 그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애매한 게 ADHD가 있으면은 쓰레기 집을 만들 수는 있대요, 사람이. 근데 참 이게 신기한 게 저희 형수님이 일하시는 미용실에 다른 선생님이 한 분 오셨는데 남자래요. 남자인데 성격이 되게 여성스럽대요. 말하는 것도 막 어머 언니 이런 말투 쓰고 그래가지고 형수님도 저 사람 참 이상하다 그랬는데 저희 둘째 형 집에서 그 뭐랄까 관습이 있어요. 저희 형수님 미용실에 어느 사람이 새로 들어오시면은 꼭 형 집 가서 한 번씩 술을 먹게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형 집 들어오자마자 한 얘기가 안방에 다른 두려운 물건이 있냐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런 걸 왜 물어보냐고 했더니 이제 그분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자기가 원래 무당이 됐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싫어가지고 무당이 되기 싫으면 칼 잡는 일을 해라 해서 지금 미용사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안방에 뭔가 사특한 것이 있다면서 이거는 자기가 아시는 선생님을 모시고 와서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조그맣게 굿을 했대요, 결국에. 형 말대로 들으면. 그리고 제 방에 갔을 때도 제 방에는 여자 영가가 하나 있었대요. 여자 영가가 있는데 이제 흔히 말하는 새끼가 가득한 여자 영가가 하나 있었다. 그런 말을 하시면서 그것도 이제 굿을 해주셔가지고 뭐 내쫓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술 먹으면서 그 얘기 듣는데 되게 소름 돋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한번 가위 눌렸었던 거 있잖아요. 거기서 제 몸을 만졌던 그런 가위가 그러면 그 영가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뭐 구술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형 집을 어느 정도 청소라고 하면 청소죠. 그렇게 해놨는데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저희 형한테 그러더래요. 형제가 많냐 물어봐가지고 많다 그랬더니 막 눈을 감고 뭐 중얼중얼 하더니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애는 괜찮고 셋째도 괜찮고 넷째도 괜찮은데 첫째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첫째면은 지금 저희 그 난리 난 집 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대요, 형이. 저희 첫째 형한테 무슨 일이 있냐, 뭐, 왜 그러시냐, 그 물어보니까, 혹시 집 안에 뭐, 누구를, 신을 모시던 사람이 계시냐 해가지고, 형은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난 분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원래 할머니가 그 무당이셨다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비분이셨다가, 이제 신을 그냥 안 받았다 하겠더니, 아무래도 그 신이 지금 너네 첫째한테 내려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를 안 받아서 지금 신병이 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러면 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신을 받게 해야 되냐 했더니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지금 나의 신을 받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고 설령 받는다 해도 지금 그런 상태로 이 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자기는 확신을 못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형이 지금 뭐 정신병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얘기를 했더니 그게 정신병일 수도 있지만 신병일 수도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냐 형을 그렇게 말씀했더니 일단은 지금 형을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형은 미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형이 돌아오면은 자기가 한번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다. 얘기를 나눠보면은 얘가 정신병인지 신이 내려오려는 건지 그건 알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알 수 있으니까 한번 형을 만나봐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진짜 신병이 와서 지금 저희 형이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은 진짜 정신병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 무당이 저희 형 집에 있는 일 같은 것도 맞춘 것도 있고 집안에 저도 몰랐던 그런 내력들을 이제 그분은 형 만나자마자 알아서 이제 얘기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섬뜩하더라고요. 제가 뭐 무서운 얘기를 많이 좋아해가지고 이런저런 영가 얘기나 그런 것도 많이 들었는데 저희 가족한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또 주변에 하필이면 무당이 계셔가지고 그 무당의 입으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소름 끼치기도 해가지고 이런 경험을 솔직히 누군가 해볼 수는 있겠지만 보통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해볼 리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려주고 싶었고 내년 1월이면 이제 한국에 다시 올 것 같은데 그때 돼가지고 이제 또 형이랑 한번 그분이랑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눠보고 이제 어떻게 된 건지 또 그때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차한자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명확히 어떤 사유로 쓰레기집을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무당분에게 들었던 말대로 신병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형님이 한국에 돌아오셔서 만약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 또 한번 제보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괴달람이었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